고3 1993년의 여름, 나는 아파트 자전거 주차 공간의 구석에 커버로 덮여진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주시하고 있었다. 승용차의 제 이름으로 더 이상 오토바이에 오르지 않으시고 방치해둔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전의 일 때문이었다. 고교 시절 기숙사 생활을 하던 중 같은 부서의 친구가 오토바이 하나를 주워왔다며 타보고 싶으면 본인한테 이야기한다. 당시 광주 직할시에서는 종종 수입 바이크들을 목격할 수 있었고 그 배기음을 들으며 동경의 대상이 되었기에 친구 제안에 귀가 솔깃해졌다. 머지않아 친구를 따라 학교 앞 아파트 단지 구석에 세워져 있는 빨간 바이크와 마주하게 되었고 그 이름은 88이라고 했다. 나중에 알게 된 정식 이름은 대림의 DH88. 자전거로 면 단위 시골에서 싸돌아다녔기에 두 바퀴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 조작 방법을 간단하게 듣고 스로틀을 열어보니 상당히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간다. 지금 생각해봐도 부드러웠다는 느낌, 그리고 핸들폭이 넓지 않았다는 느낌. 기어를 한 단 올려 달리니 몸이 뒤로 젖혀지는 상당한 가속감을 맛볼 수 있었다. 사실 더 어렸을 때 아버지의 뒷자리에서 허리 벨트를 양손으로 잡고 달린 기억은 있지만 그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임은 확실했다. 그렇게 오토바이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번호판도 달려있지 않은 빨간 88과는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었다. 문득 생각이 들었다. 집에도 오토바이가 있는데. 왼손에 클러치 레버를 잡고 변속 후에 엑셀을 감으면서 클러치를 놓는다. 친구에게 매뉴얼 조작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임시 트레이닝을 해본다. 여름방학이 되었고 순천에 집에 오자마자 오토바이 키를 찾아 주차장으로 향했다. 물론 아버지 몰래. 커버를 벗기니 짙은 갈색으로 도장진 차체가 눈에 들어온다. 넓은 핸들에 차체 무게도 상당해 조심조심 힘을 써가며 넓은 장소로 끌고 나와 여기저기 살펴보기를 시작. 네모난 헤드라이트에 계기판의 형상도 네모지고 연료탱크 위 뚜껑도 네모지다. 바로 대림의 GL125였다. 스포크 휠이 달린 걸 보면 86년, 87년 정도 모델일 것으로 유추해본다.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 1981년 11월부터 1987년까지 생산됐으며 CG125 대체기종으로 엔진은 OHC 방식의 만 RPM에서 16마력의 힘을 냈다. 킥스타터 방식으로 엑셀을 감으며 힘차게 밟아내리기를 서너 번 하니 푸룩푸룩 시동이 걸린다. 88보다는 다소 거칠고 무게감 있는 진동이었다. 운동화에 추리닝, 반팔, 그게 전부였다. 면허는 물론이고 교통복귀도 전무한 상황에서 안전장비 하나 없이 도로로 나왔다. 아파트 단지 주위를 달려보니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었고 맞바람 때문에 올백으로 변한 머리칼은 눈을 찡그리며 달렸지만 처음 느끼는 속도감과 조작감에 무척이나 흥분되었다. 조금 더 멀리 가보자는 마음에 뉴커와 백화점을 지나 고개를 넘어 공단 방면으로 향하지만 기쁨도 잠시 교통경찰관의 단속에 걸리고 만다. 지금도 그 자리에 과속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걸 보면 당시에도 과속의 주된 장소였나 보다. 면허도 없는 나를 보고는 하이바 쓰고 다녀라 하며 선처를 받은 기억이
생생하다. 20살이 되던 1994년 초에 자동차 면허를 취득했지만 GL125를 자주 찾지는 않았다. 그 당시에는 대림의 VF와 효성의 엑시브가 인기를 끌고 있었고 노후화된 GL125를 끌고 다니기에는 창피함도 없지 않아서 탈 일이 많지 않았기에 라이딩 테크닉도 부족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느닷없이 첫 번째 슬립을 경험하게 된다. 폭 좁은 커브 시멘트길에서 원심력을 이기지 못한 한 번의 슬립으로 무릎에 상처가 오래갔다. 딱지가 생겨 나을만 하면 축구하다 넘어져 하필 거기가 다시 쓸리는 바람에 아버지 오토바이와는 대학 2년 때 이별을 했다. 좁은 골목길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우수의 옆구리를 내가 받아버리는 사고로 앞핸더와 라이트 정도가 부서진 걸로 기억하는데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다 아버지께서 폐지하셨다. 무서운 수리비용도 아버지가 내주셨고 몸 안 다쳤으니 다행이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값진 경험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아버지 오토바이와 이별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생수 배달이었다. 오후에는 커피숍을 돌며 냉온수기에 말통을 넣고 저녁 시간에는 술집에 넣는 일이었다. 한 달에 30만원 받았는데 그로 인해 흰색 VF를 125를 중고로 영입하게 된다. 갈매기 핸들로 편한 포지션에 카울로 인한 방풍성까지 뛰어난 올라운드 플레이어. VF와 VC125를 타는 친구들과 함께 순천, 강진, 해남에서 1박, 목포, 광주로 이어지는 전남 투어를 하면서 처음으로 그룹 주행의 즐거움을 맛보았다. 이종 소용은 악명 높은 나주의 시험장에서 한 번에 합격했다. 처음으로 250cc 바이크를 시험장에서 타보았는데 기종은 효성의 GSX 252로 기억한다. 면허를 소지하게 되니 대형 바이크를 타고픈 충동은 더해만 가고 96년 1월 군 입대를 하면서도 바이크는 정리하지 않았다. 지하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장기간 보관이 편했고 아버지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동을 걸어주셔서 컨디션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 상병 휴가를 나와서는 부산에 1박 2일 일정으로 장거리 투어를 다녀오기도 하면서 바이크가 주는 행복감을 만끽했다. 저녁 후에는 반드시 대형 바이크를 타보겠다고 굳은 다짐을 하곤 했다. 98년 3월 저녁 후에도 VF와 함께 했지만 이미 출력의 목마름은 극에 달했다. 월간 잡지로 대리만족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 아르바이트는 월급이 적었고 이렇다 할 인맥도 없어 생각해낸 것이 택시였다. 광주의 운수연수원에서 3일간의 교육을 받고 어렵지 않게 택시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다.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이틀 일하고 하루를 쉬는 주간 근무로 6개월 정도 했고 500여만 원을 손에 쥘 수 있었다.